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성탄절인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 등 수도권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서울 강남, 서초를 비롯한 서남권과 동남권, 동북권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안양, 시흥,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시 충남 홍성과 전북 무주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2에서 많게는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서울 명동 성당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명동을 비롯한 도심 번화가는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당 안을 천주교 신도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경건한 성가와 함께 모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립니다.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 사회 안에 내재한 선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도움과 사랑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라시며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그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성당 밖 명동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아빠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대형 트리 앞에서 방긋 웃고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맞는 성탄절 풍경을 휴대전화에 담아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길거리 먹거리도 성탄전야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탕후루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고 뽀뽀도 하고 기타 등등 저희 사랑이 계속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도심의 대표적인 명소인 서울 홍대거리 등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탄전야 분위기를 만끽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를 바람 쐬러 이제 나와봤는데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애기랑 여기 프리마켓 한번 보고 있고요. 홍대 거리 한번 돌고 집에 가려고 나와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쇼핑도 즐겼습니다. 홍대 와가지고 목도리랑 귀걸이 그냥 밥 먹고 왔어요. 되게 설레요.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다음 연도에는 남친이랑 다시 홍대거리 오고 싶어요. 명동과 잠실 관광특구 등에는 저녁 시간 한때 10만 명 안팎의 인파가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동선이 겹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성탄 연휴 동안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역에 경찰관을 집중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성탄 전야인 어젯밤 울산에서 큰 불이 나고 대전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소화전 배관이 파열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건물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콘크리트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밤 8시 50분쯤 대전 오정동에 있는 1층짜리 식당 건물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 충격에 건물이 무너졌고 인근 건물과 차량 유리창까지 깨지면서 50대 남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모두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울산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인근 식품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해당 건물과 인근 창고형 가건물까지 모두 4개 동을 태우고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인근 자원 재활용센터에서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녁 6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밸브를 잠가 조치했지만 지하주차장 일부 구역 바닥이 발목 높이까지 잠겼습니다. 몇 바퀴 돌았다가 지금 이제 물이 일단 안 새는 곳에 주차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많이 새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 입주민들이 많이 당황스러우고 황당해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한파로 얼어붙었던 소화전이 녹아 밸브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인천 송도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 천장에 있는 온수관이 파열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차정인입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김포 애기봉에 성탄트리 모양의 조명시설이 9년 만에 설치됐습니다. 김포시는 어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성탄트리 모양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김포시는 남북관계에 따라서 개최와 취소를 반복한 트리 점등 행사를 군 당국과 협의해 어렵게 열었다며 애기봉을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애기봉은 군사분계선과 불과 600m가량 떨어져 있어 북한 주민들도 철탑 불빛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은 반공화국 심리전이라며 애기봉 점등 행사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를 시험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가 함께 북한 핵시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핵물질 생산 활동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영변 핵단지에 플루토늄, 즉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완공이 늦춰져 오다가 최근 시험 운전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온수 배출이 관측됐다며 경수로의 시운전 과정과 일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원자로를 가동한다는 얘기고 그럼 연료봉이 생기고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북한이 플루토늄의 양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요 핵물질 양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험용 경수로는 30메가와트급이어서 본격 가동하게 되면 현재 영변에서 운영하는 5메가와트급 흑연 감속로의 수배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핵시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물질 생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겠다고 밝히며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등 한반도와 세계 평화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영변 경수로 시운전은 안전을 포함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를 완전 가동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할 때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선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계획은 물론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 달 말에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새해 과업을 제시하는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의 투쟁 방향과 중대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신년사를 대체할 전망입니다. 앞서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빠른 기간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쏠 계획을 전원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힌 상황.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북한이 내년에 군사정찰 위성 몇 기를 어떻게 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 사용 등 진전된 내용을 담아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해 수위 높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포괄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핵무력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 특히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두드러졌던 북러 밀착 행보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까지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한미일 삼각공조에 맞서 강대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잔해 철거에 나서고 무단 가동을 이어가면서 개성공단 시설과 관련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말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독소 조항이 담긴 악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야당은 통상적인 특검과 다르지 않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을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지명 주체가 야당으로 한정된 점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걸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실제로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나머지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여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까지 빠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특검의 경우는 어땠을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드루킹 특검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후보 2명을 가려 추천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요.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그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 만드는 장관이고 각 당 인사들의 연루 여부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던 건데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없던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거대 양당의 합의로 특검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특검 수사 상황 브리핑은 과거 특검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인데 물론 구체적인 피의 사실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하려고 합니다. 특검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런 부분도 만일에 수사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당이 특히 문제로 삼는 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해 그대로 공포된다면 한 달가량의 준비를 거쳐 내년 2월쯤부터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략적인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아마 처리하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법들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선 총선 이후 가동을 전제로 한 특검법 수용 가능성이 거론되곤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예산 전국이 마무리되자마자 여야는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 행사 여부나 재의결 시점 등을 둘러싼 수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용 속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3총리가 회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부터 그렇게 구체화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저녁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열린 성탄 전야 행사에 전 정 총리와 함께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 전 총리가 이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창당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 비공개로 만나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당 분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업 인사 개입설 등이 담긴 사설 정보지 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실장과 관련한 사설 정보지가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정보지에는 김 실장이 기업 인사에 개입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탕 안에 들어갔다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기 누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챙겨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온수탕에 들어간 7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탈의실에 있던 다른 손님이 여탕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하 1층 여탕에는 손님이 더 있었지만 탕에 들어간 3명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들이 왜 있느냐고 하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려와 보는 10만도 몸이 아프고 하니까 댕긴다고 하더라고.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은 숙박업소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1984년 12월 사용 승인을 받아 4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가 진행한 정기점검에서 적합평가를 받았지만 감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탕에 전기가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유족분들하고 그다음에 신고자, 목격자분들 현재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합동감식 후에 저희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세종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성탄절 전날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공격을 이어가면서 양측의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격퇴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밤사이 육해공 전력이 가자 지구에서 약 200개의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가자 지구 남부 라파와 칸 유니스 등지에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집중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24시간 사이 166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개전 뒤 사망자가 2만 424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에 있는 하마스 본부를 급습해 무기와 수류탄, 폭발장치 등을 확보했다며 가자 지구 남부의 하마스를 상대로 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 유니스는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시나르의 권력 기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저항도 계속돼 하루 동안 9명의 자국 군인이 사망해 지상 공격을 시작한 뒤 사망자가 15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내각 회의를 주재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강도를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했다는 보도를 일축하며 군사적인 결정은 우리의 계산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격퇴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כוחותינו חיסלו עד היום אלפים רבים של מחבלים.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כל הכוח, עד הסוף, עד לניצחון, עד שנשלים את כל יעדינו. 네타냐후 총리는 대국민 성명을 내고 전쟁으로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계속 싸우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가자지구 지원 확대 결의안에 대해 국제구호단체는 휴전 촉구 없는 지원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는 가자지구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삶이 나아질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호품을 지급하려면 가자지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결의안이 내건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탄절은 종교를 불문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축제 날이기도 한데요.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어린이들만은 예외입니다. 이 아이들의 소원은 배부른 한 끼의 식사라고 합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을 피해 남쪽으로 피신한 가자지구 아이들. 335 둘러앉아 겨우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연명합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 살은 쑥 빠지고 어지러운 병도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여느 아이들과 달리 장난감도 놀이동산도 아닙니다. من الولاد يقول يا اما نفسنا في دجاج اليوم، الولاد لسه اليوم بيقولوا نفسنا في دجاج، من وين راح اجيب لهم دجاج؟ من وين؟ انا عارف الله يفرجها علينا. 자선단체가 마련한 식량 배급소에는 아침부터 냄비를 든 아이들이 긴 줄을 들었었습니다. 모처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احنا بنصفنا من الساعه 8 على تكيه رفح لانه لا يوجد اكل في الدور، لا مي ولا اكل ولا شرب ولا اي حاجه تقيت اولادنا صاروا يموتوا من الجوع. هذا صحن طبيخ اللي بناخده فطور وغدا وعشاء لاولاد. 가자지구 아이들에게 배고픈 고통보다 더 괴로운 건 또 언제 폭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떠오릅니다. احنا ما عشناش ولا فرحنا ولا عملنا ولا خوف خبط عنا. 가자지구 내 병원에는 공습으로 다친 어린이 환자들이 수십 명씩 실려옵니다. 부상을 당한 엄마 곁에서 울부짖는 아이는 엄마를 영영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무고한 어린이 희생자들은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가 내년 연말쯤에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현상이 향후 몇 달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며 이를 성탄의 기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근원 인플레이션이 2.2%를 기록했다며 2024년 4분기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다음 순서는 상속세 개편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무회의 생방송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이란 논평을 냈지만 정부 안팎으로 정책 추진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 수장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와 개인 투자자 보호가 무슨 상관이냐며 소신을 드러냈고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비교적 현 정부의 우호적인 보수지 경제지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여 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했습니다. 주식의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며 이른바 주식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줬습니다. 이들이 세금 걱정에 주식 파는 걸 막아 연말 하락장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발표 불과 열흘 전 경제수장 기재부 장관은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거리를 뒀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 뒤엔 부자 감세다, 세수 펑크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을 저버린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론 상속세 개편이 꼽힙니다. 상속세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자 감세라는 용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유산에 대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현 제도에서 각자 개인이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완화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만 혜택 본다. 세수가 1조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며 배달로 시켜 먹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가격 거품을 뺀 가성비 좋은 치킨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자글자글 맛있게 튀겨지는 치킨.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입니다. 가격은 순살 치킨 한 박스와 소스, 음료 등을 모두 합쳐 7,900원. 배달료 포함해 3만 원에 육박하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일반 시중의 치킨 집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맛이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고 맛도 있고 양도 많은 것 같고 일단 뭐 튀김 정도도 다 괜찮고. 앱으로 주문하고 직접 가지러 가면 갓 튀긴 치킨을 이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국산에서 브라질산 닭다리살로 바꿔 가격을 낮췄지만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내년에는 주말에 계속 판매할 계획입니다. 편의점에서 가볍게 이제 픽업해서 드시는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젊은 층 대상으로 좀 소비가 많이 활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 생닭을 그 자리에서 버무려 튀겨내는 이 대형마트의 치킨도 거품을 확 뺐습니다. 자체 개발한 콘소메 맛 치킨은 한 마리에 8,000원대로 할인했을 때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팔렸습니다. 10,000원 정도로 가격을 내린 치킨 한 마리도 지난달보다 매출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나는 뭐 비싼 거 안 시켜 먹고 여기서 세일할 때만 사요. 여기 세일할 때 목요일날 수요일 넣으면 저거 세일하면 맛이 괜찮아 그러지. 집에서 조리하는 간편식 치킨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고물가의 치킨 하나에도 가성비를 따지며 닭고기의 가정 내 배달 소비량은 감소했지만 간편식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도 배달시켜 먹기 부담스러워진 고물가 시대. 10,000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5G 통신망으로 연결되는데요. 기지국 없이 손바닥 크기의 작은 중계기로 초고속 5G 통신망을 구축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나 빌딩, 실내 자율 로봇 운용 등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신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지국이 각 스마트폰 사이의 통신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거리마다 여러 개의 기지국을 세워 전국적인 망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기지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일정 범위에서 지연 없는 초고속 통신을 원할 때 사용되는 게 스몰셀, 손바닥 크기의 작은 소형 기지국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업과 함께 개발한 스몰셀은 크기는 기존과 같지만 통신 속도가 크게 향상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업로드 속도가 무려 3GBps, 3기가 크기의 영화를 1초 만에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중 연결성 기술의 경우는 서브6로도 불리는 6기가 이하의 주파수 대역과 밀리미터 주파수 대역을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통신 기술은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혹은 스마트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를 지녀 산업 경쟁력도 큽니다. 새로운 B2B 시장을 개척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이 업체들이
그 트러스트 벤더입니다. 그 글로벌리 봤을 때. 그래서 세계 시장을 나가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초고속 스몰셀은 2023년 국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몰셀 월드 서밋에서 우수 소프트웨어로 선정됐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의 땅속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죠. 자칫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 구멍이 생기면 갑자기 땅꺼짐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지하 공간의 특별 점검 구간을 10배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언주역 주변에 깊이 3m 정도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도 땅꺼짐 현상이 생겼습니다. 두 사례 모두 노후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오래된 상하수관이 망가져 물이 새면서 집안이 약해졌거나 빗물 유입으로 흙이 사라지면 땅속엔 공간이 생깁니다. 언제 땅꺼짐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집안 침하 우려 특별 점검 구간 길이를 기존 500km에서 내년엔 5000km로 확대합니다. 전담 인력과 장비도 확충합니다. 탐사 전문 인력은 3명에서 6명으로 차량형 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 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립니다. 장비로 땅속이 의심스럽다는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보수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탐지하기는 어려우니까 노면 영상, GPS 주변 영상하고도 같이 연동을 해서 한 화면에 표출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 점검은 해빙기와 우기 전후로 진행합니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 전역 18,000여 킬로미터를 전수조사했고 땅속 공간 6,300여 개를 찾아 복구했습니다. 시는 서울 전역에 집안 침하 관측망을 설치한 뒤 데이터를 모아서 지하 안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2029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구에 축구장 38개 규모의 복합 쇼핑몰 조성 사업이 9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롯데가 차일피일 미뤄왔던 사업인데 부지를 환수하겠다는 대구시의 압박에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커다란 폭죽 소리가 공사 시작을 알립니다. 대구 수성구 고속도로 나들목 바로 옆 넓은 땅에 대규모 쇼핑몰 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6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롯데는 세계적 설계업체를 참여시켜 자연 친화적인 건물을 세우고 지역 대표 쇼핑몰이자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쇼핑이 가진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존 쇼핑몰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컨셉의 복합 쇼핑 문화공간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쇼핑몰 착공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롯데는 지난 2014년 12월 대구 도시개발공사와 부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7년 건축위원회 심의, 2018년 소유권 이전이 차례로 이뤄졌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미뤄지면서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부지를 환수하겠다고 몰아세운 끝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롯데가 신뢰로서 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빨리 착공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 부응해서 2026년 개관 차질 없도록 저희가 모든 지원을. 롯데는 부산에서도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나섰다가 허가받은 지 23년 만인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 압박에 등 떠밀려 공사를 시작한 롯데가 내리막길을 걷는 오프라인 유통산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급식소가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올해 12년 동안 이어온 기부액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이면서 기부로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보도에 전동은 기자입니다. 저희 대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울산에 있는 36곳의 무료급식소 중 정부 지원 없이 순수 기부만으로 운영되는 남구의 한 무료급식소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 제공되는 이 급식소의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사를 기다립니다. 공공요금부터 물가까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에겐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가도 인상이 많이 되고 참 혼자 끓여 먹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무료 급식소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기부자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은 증가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기준 직전 1년간 기부액은 58만 9,800원으로 12년 동안 이어온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기부가 줄어든 탓에 무료급식소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기관은 순수하게 정부 지원 없이 기부자님만의 호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지금 급식소 운영하는 너무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많은 후원자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 추워진 연말 연시에 기부 한파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기지개를 펴는 연말 와인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주 대신 홍주 맛을 알게 된 중국 14억 인구가 직접 와인을 빚어서 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판 보르도로 불리는 닝샤에 강정규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모래나 자갈 따위를 캐던 황무지가 중국 와인의 성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해발고도 1100m, 센 햇볕과 큰 일교차, 메마른 공기처럼 척박한 환경이 신의 선물을 안겼습니다. 我们说一款好的酒，7分是靠种植，3分靠酿造，所以种植是宁夏这片风土这片土地，它带给这个葡萄本身的优势。 1978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닝샤 와이너리, 어느덧 1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초창기 소규모 양조장 수준이었다면 이젠 세계적 품질과 규모를 자랑하는 와인 공장들로 컸습니다. 国际市场上，我们首先也是获得了非常多的国际奖项，让世界爱上中国葡萄酒这个理念也是对我们来说非常重要，也是我们酒庄的宗旨。 시진핑 주석까지 다녀가면서 중국 특색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육성책도 쏟아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곳 닝샤의 와인 생산량을 2035년까지 6억 병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에 버금가는 와인 산지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불경기에 중국이 와인 자체 생산까지 늘리니 수입량은 최근 5년 동안 반토막 났습니다. 2021년 중국의 와인 굴기와 동시에 관세 폭탄을 맞은 호주엔 28억 병이 갈 곳 없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9월 포르투갈에선 넘쳐나는 와인에 저장고가 터져 골목을 따라 강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와인 종주국 프랑스마저 포도밭을 갈아엎고 수영장 100개 분량의 와인을 폐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보르도 대학살,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 모엣 샹동이 중국 닝샤의 6번째 해외 와이너리를 연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已经把中国基本上所有能种葡萄的地方全部都走访了一遍，然后最后觉着还是在宁夏这个 백주가 아닌 홍주로 출사표를 던진 중국 14억. 세계 와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닝샤 회족자치구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륙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뜬다는 울산 간절곶에 폐금속들로 만들어진 정크아트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간절곶을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찾게 하려고 주민들이 준비한 전시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 푸른 바다와 맞닿은 곳에 거대한 로봇이 우뚝 섰습니다. 높이 18m인 조형물은 폐금속을 재활용해 만든 예술작품, 이른바 정크 아트입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치는 모습으로 내륙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름도 솔라봇이라고 붙였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간절곶에 태양의 힘을 이용한 솔라봇이라는 로봇이 생겨서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정크 아트 작품 123점이
5개 주제로 나뉘어 전시됐습니다. 쫄라보처럼 폐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 700톤을 재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울주군 특산물인 배나 미역을 팔거나 지역 축제를 즐기는 공룡을 의인화해 어린이도 즐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전시회는 간절곶의 해맞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를 형성하여 연중 국내의 관람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전시기획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어질 정크아트 전시회가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간절곶을 더 널리 알릴 유인책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이 와서 성탄절이 더 특별해지긴 했지만 도로 상황은 위험 그 자체인데요.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눈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50%까지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동선 위로 미끄럼 사고가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안산 부근에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견인 작업이 이어지면서 2, 3차로가 차단돼 있고요. 1차로로 통과가 가능하긴 하지만 뒤로 짧은 정체가 이어집니다. 광교터널 부근에도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분리대 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진 걸로 보이는데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도 호법분기점 일대 3, 4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 작업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는 평소 주말처럼 시행됩니다. 경부선은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아침 7시부터 시작되겠고요. 아직 교통량은 많지 않아서 이렇게 경부선이 지나는 시구간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눈에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성 지역 보시면 많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고요. 호남 지역 곳곳으로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감속 운전, 안전거리 확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일부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에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길 사고 없도록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서부는 낮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빙판길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서쪽 지방은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5도, 청주가 영하 2.1도, 대구가 영하 3.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은 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